아침 식사를 습관적으로 거르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끼니를 제때 드시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식사 횟수가 줄어들수록 이 혈압 수치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배고픈 걸 참으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하면서 이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나 또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이 식사를 건너뛰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루 3끼를 다 챙겨 드시는 분들, 글쎄요,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은 하루에 2번 이하로 먹는 사람들이 한 9% 정도 되고요. 네. 3번이 한 40%, 4번이 35%, 5번 이상 드시는 분이 16% 정도 된다 그러고, 네. 2005년에 비해서 사실은 최근에 조사한 것이 한 아침 결식 비율이 1.2% 정도 상승한 걸로 보면 요즘엔 조금 더 식사 횟수가 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예. 물론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는 하루에 5끼를 드시는 분들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3끼 이하로 식사를 하고 있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끼니를 걸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습관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네. 특히 이제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가 늘기도 하고요. 예. 그 작용이 오랜 시간 지속돼서 복부 비만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음식 섭취 횟수가 적으면 뱃살이 늘면서 예. 대사증후군이나 혈압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번에 본 거에 의하면은 이제 뱃살이 느는 거를 다 그 효과를 제외를 해도 예. 나트륨 배설도 줄이고 지금 교감신경계 활성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꾸준한 양을 꾸준하게 먹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식사 횟수에 따라서 그 혈압의 수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이제 하루 음식 섭취 횟수가 2회 이하 되는 사람들의 혈압 평균이 네. 120.6 정도 된다면 5번 이상 먹는 사람이 한 117 정도 돼서 예. 한 위의 혈압은 3 정도, 또 낮은 이완기 혈압은 2 정도 좀 더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사 예. 횟수가 적으면.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식사 횟수가 줄어든다면 상대적으로 뭐 골고루 이제 음식을 먹는 그런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뭐 야채나 과일 이런 거 먹는 수치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것도 이 혈압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과일이나 채소에는 칼륨과 같은 혈압을 낮추는 데 아주 결정적인 것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견과류 같은 데도 마그네슘이나 이제 혈압을 낮춰주는 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뿐 아니라 간식류 섭취 횟수가 주는 것 자체도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부득이하게 하루 평균 식사 횟수를 지키기가 어려울 때, 이럴 때는 그 연령대에 따라서 이제 식사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방법들이 좋을까요?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식사 횟수가 줄어들어서 사실은 그 20대 성인이 50대 성인에 비해서요. 남자는 한 아침 안 먹는 게 3배 정도 되고 여자는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식사를 바빠서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네. 과일, 바나나라든가 이런 거 사실 드실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우유라든가 또 아니면 김밥에 우유라든가 이렇게 한 끼니에 먹을 때 단순히 한 가지 성분, 과일만 먹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한 가지 성분으로 드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면 조금 대사상에 아주 정상적인 걸 유지하기 쉽고요. 예. 반면에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이 적으셔서 식사 가볍게 하시고 뭐 점심이나 이제 가볍게 과일 같은 네. 걸로 그냥 때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시면 사실 아침땅이 높아진다던가 혈압이 높아질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 정상적인 밥에 어육류, 채소류 같은 거를 이제 가볍게라도 한 반 공기에서 3분의 2 공기 정도 드시고 네네. 드시고 싶은 과일이나 이런 거는 식후 2시간 정도에 살짝 한 2회 정도 드셔서 예. 식사는 3끼 하시고 간식을 2회 정도 하시는 것이 변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사상의 이상을 예방할 수 있는 식사법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한 가지 음식만 쭉 먹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상당히 그 혈압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몸에 부하를 많이 주게 되죠. 근데 이제 예. 이번 연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똑같은 열량을 먹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일만 먹어서 열량을 확 줄여버리면 네네. 사실은 혈압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 순간은. 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근육과 기름이 같이 빠지게 돼서 근육은 나이가 들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화를 촉진하는 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